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월 둘째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카카오가 개발자 신입 공채 규모를 지난해 3자릿수에서 올해 2자릿수로 축소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불어난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였으며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공채를 열었습니다. 다만 작년과 재작년 공채에 비해 규모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효율적인 인력 및 인건비 운영을 위해 채용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우수한 인력 확보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필수적인 만큼 공채는 이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카카오를 비롯한 IT 업계는 코로나 특수를 맞이해 경쟁적으로 연봉을 인상하고 대규모 채용을 이어온 터라 인건비 부담이 유독 큰 실정입니다. 또한 불어난 인건비는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탓에 카카오 외 유수 IT 기업들은 신규 채용 축소 및 동결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김남선 네이버 최고재 무책임자는 올해부터 인건비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통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넷마블의 도기욱 각자 대표는 현 시점부터는 그룹 차원에서 인력 충원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고 NC소프트의 홍원준 최고재 무책임자도 현재 확보한 인원으로 최대 효율을 뽑아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물가 고공행진으로 실질임금 상승률이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에 이어 대기업 근로자의 주머니 사정까지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전체 근로자의 명목임금은 366만 3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9% 증가한 반면 이 기간의 실질임금은 338만 5천 원으로 1%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4월과 5월에 이어 석 달 연속 감소한 것입니다. 실질임금이 3달째 감소세인 건 2011년 관련 통계를 산출한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실질임금 감소는 중소기업에 이어 대기업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만 해도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실질임금은 지난해 대비 2.6% 증가했지만 6월 실질임금은 지난해보다 1.6%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양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전에도 명절 영향이나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이 모두 낮아 실질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있다면서 현재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한 이례적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특별 연장 근로 운영 현황을 분석, 발표했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일주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추가적인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예외제도입니다.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업장은 2021년 2116개소, 2022년 7월 2208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주 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이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 확대와 맞물리면서 2019년 이후 인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2년 상반기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등이 종합작용하여 전년 동기 대비 77.2% 증가한 상황입니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특별 연장 근로 인가 5,793건 중 사업장 규모별 비중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44.7%, 5인 이상 50인 미만 37%, 300인 이상 18.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 47.5%, 공공행정 18.2%, 보건사회복지 9%, 운수창고업 4.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인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주 52시간제의 전면 시행과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 건강보호 측면에서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인가 규모는 5인 이상 사업장의 0.16%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별 연장 근로 활용 사업장은 어려움이 가시화된 곳으로
일시적,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될 필요가 있다라며 근로자 건강권은 최우선 가치로 보호하면서 주 52시간제 내에서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여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직급에 맞게 수당을 받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그보다 많은 금액을 주기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업체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업체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양측은 매달 자가운전 보조비, 차량 보조비, 교통보조비 명목으로 12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A씨에게 자가운전 보조비 등을 매달 8만원씩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A씨는 1년간 매달 4만원씩 덜 지급됐던 보조비 총 48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업체 측은 보조비는 직급별로 12만원이나 8만원이 지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8만원이 지급되는 직급이지만 실수로 근로계약서에 12만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도 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근로계약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은 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를 대리한 변호사는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계약서 내용대로 신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는데 무게를 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줄어들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다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0일에 공개한 코로나19 이후 임금 격차 진단과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수준 격차는 60% 미만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에 60.8%로 줄더니 2020년 63.3%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러다 2021년 61.72%로 다시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임금 격차의 근본 원인을 대기업의 높은 호봉제 운용에서 찾고 있습니다. 실제 호봉급을 도입한 대기업 비중은 60.1%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13.6%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경우 70.3%가 호봉급을 유지했습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 경쟁력 저하와 노동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임금체계를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가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직업별 임금정보 시스템 구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계룡건설산업의 판교 건설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지하층 철골 공사 중 철골보에 안전설비를 설치하다가 4.5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계룡건설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올해 들어 계룡건설산업에서 발생한 세 번째 근로자 사망사고로 지난 3월 전북 김제, 지난 7월 세종의 계룡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각각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계룡건설산업에서 이처럼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것과 관련해 계룡건설산업의 주요 시공 현장을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